2번 문제.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기초 상품 재고액을 바르게 계산한 것은 얼마인가? 일단은 이것도 하나의 공식이죠. 바르정자, 바르정자 거꾸로 바르정자의 문제, 한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 지금처럼 이런 세팅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세팅 한번 제가 적어볼게요. 여기는 상품입니다. 여기는 상품이기 때문에 상품은 자산이죠. 자산은 아까 어디가 플러스라고 했냐면 왼쪽이 플러스죠. 이렇게 왜 플러스입니까? 물어본다면 바르정자를 그렸을 때 여기가 자산입니다. 자산은 왼쪽에 위치하면 플러스예요. 왼쪽에 플러스 증가라는 항목이고, 플러스 밑에는 기초, 아래는 단기 오른쪽에는 기말이라고 쓰고, 여기에 들어오는 글자는 상품이 나가는 거래입니다. 상품이 나가는 거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매출원가예요. 분개를 하면 이렇게 돼요. 차변의 상품 매출원가, 대변의 상품 이렇게 분개가 되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건 매출원가고, 얘는 매출액이죠.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온다. 이런 거래가 되고, 얘는 이제 T자 계정에 대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의 모습이고, 얘는 손익계산서의 모습이죠. 매출 총이익이라고 적습니다. 물론 쪽쪽쪽쪽 내려오면 얘는 이제 단기순이익까지 이어지겠죠. 근데 단기순이익이란 해석과 매출 총이익이란 해석은 같기 때문에 굳이 요거 적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매출액은 순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순 매출액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사실은 이 총 매출액에서 일명 제가 삼총사라고 빼는다고 합니다. 삼총사를 빼는데, 삼총사의 이름은 뭐냐면 매출환입, 매출했는데 돌아온 거, 그 다음 매출 애누리, 그 다음 둘 다 약간 돌아오는 거죠. 얘는 매출 할인, 조기에 회수가 되어서 가격을 깎아주는 거. 요거는 매출에서 직접 빼줍니다. 그래서 순매출액을 이뤄내고, 얘도 마찬가지야. 똑같은 논리에 의하면 얘도 사실은 단기 매입액은 순매입액이 되죠. 순매입액은 어떻게 되는가? 요거랑 똑같아요. 총 매입액에서, 자, 순매입액은 총 매입액에서 매입 삼총사를 빼주는 거죠. 이렇게 매입 삼총사는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이 됩니다. 이렇게 논리를 가지고 이제 문제 접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문제는 기초상품 재고액은 얼마인가? 제가 지금 얼마인지를 묻는 문제고, 매출원가는 54만원이에요. 요 이야기를 하지 않았네요. 얘는 같은 데이터예요. 요것이 연결고리예요. 두 가지가 연결고리. 자, 그 다음 매출원가는 54만원, 여기에 54만원, 여기에 54만원 적고, 자, 총 매출액은 100, 자, 여기에 100, 총 매입액은 55만원, 자, 여기에 55만원, 매출 애누리는 여기 있죠. 빼기 10만원, 매입 할인은 여기죠. 빼기 5만원, 기말상품 제외에는 12만원. 자, 이렇게 문제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데이터는요, 54만원에 12만원을 더하면 66만원이 되고, 차변의 합계도 66만원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순매입액은 여기서 요것을 차감한 50만원이 되므로 결론적으로는 기초 금액은 16만원이 되네요. 6번의 정답은 2번인데 여기 있는 데이터는 필요가 없죠? 맞죠? 제가 한번 그려봤어요. 항상 이렇게 세팅해 놓으시면 여기에 관련된 문제는 전부 다 풀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갔네요. 제가 나중에 동영상 편집해서 딱딱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다 보기 힘들죠? 그렇죠. 7번 문제 아까 볼게요.
다음은 사용하던 업무용 차량의 처분과 관련된 내용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차는 2,500만원을 샀고 그 다음 감가상각노계액은 현재 1,400짜리고요. 여기서 이제 무엇이 나오냐면 장부가액이라는 게 나오죠. 자, 장부가액이 무엇이냐면 장부, 즉 책에 적혀있는 금액입니다. 장부를 영어로 book이라고 하고 이 가액을 value라고 합니다. 가치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BV라는 용어를 쓰는데 장부가액은 취득 원가에서 마이너스 감류를 뺀 거예요. 그러면 얘 장부에는 지금 현재 2,500만원에서 1,400만원을 뺀 1,100만원이라고 적혀 있는 거죠. 1,100만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매각 대금은 1,000만원에 팔았다면 손실이 발생됐겠죠. 그 손실을 뭐라고 하냐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합니다. 처분 손실이 얼마 발생됐냐면 1,100만원이 1,000만원이 됐으니까 100만원에 대한 손실이 발생되었죠. 100만원 발생되었고 이거 논리도 하나 더 매각 대금 결제는 외상으로 했는데 얘가 만약에 재고자산 거래라면 얘는 외상 매입금을 쓰는 게 맞으나 지금 현재는 유형자산이잖아요. 유형자산은 재고자산이 아니죠. 재고자산이 아닐 때는 미수금이라고 쓰는 게 맞겠죠. 그래서 여기에 쓰는 계정과목은 미수금이라는 계정과목을 써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문제 접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차량의 장부가액은 2,500만원입니다. 틀렸습니다. 답은 바로 1번이네요. 장부가액은 취득가액 마이너스 감류죠. 얘는 정답은 1,100이 되고요. 매각대금 1,000만원의 처리 계정은 미수금이다. 자, 여기라고 했죠. 맞는 말이고요. 감가상각 1,400만원은 비용 처리됐다. 요걸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설정할 때 감가상각비의 설정은 차변에 감가상각비라고 쓰고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라고 씁니다. 자, 요렇게 썼을 때 감가상각 누계액 1,400만원은 이미 비용 처리된 것이 맞는 말이죠. 4번 이 차량의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4번 이 차량의 매각 금액으로는 100만원의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되었다. 맞죠? 이것도 맞는 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자, 8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비유동 자산들의 특징을 틀리게 설명한 것은 이런 거 체크해 주시고 토지는 유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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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자산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맞죠? 장기간 사용 키워드가 나왔어요. 맞는 말. 정답은 2번이네요. 판매 목적이 아니라 사용 목적이 돼야 되죠. 판매 목적이 되는 거 뭐죠? 재고자산이 되죠. 자, 3번. 물리적 형태가 있는이죠. 이제 유형이잖아요. 형태가 있는, 이게 유형이고, 물리적 형태가 없는이라고 나오면 얘는 무형 자산이 되는 겁니다.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키워드 나왔죠? 사용할 목적이 돼야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죠.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9번 문제. 자, 다음 중 재고자산의 매입 원가에 가산하는 항목, 가산이라는 말은 이제 플러스 되는 항목인데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매입액은 어떤 매입액을 의미하냐면 순매입액을 의미하고 아까 했던 이야기예요. 자, 순매입액은 총 매입액에서 매입 3총사를 빼는 거죠. 나머지 매입 시 들어가는 부대 비용은 매입가에 포함합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매입 시 들어간 부대 비용은 매입가에 포함한다. 명언이면 명언.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운반비죠.
실무에서 가장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택배비예요. 택배비가 대부분 우리가 어떤 결제하는 택배비는 매출 시에요, 매입 시에요? 매입 시죠, 매입 시. 매입 시 들어가는 택배비는 매입가에 포함해야 한다는 말을 운반비라고 써야 돼요? 아니면 사원 자산의 가액에 넣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정답은 사원 가액에 넣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실무에서는 운반비라고 쓰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틀린 말이에요. 운반비는 매출 시에만 써야 되는 개념 과목입니다. 일단은 정답은요. 매입 운임도 포함시키고 매입 보험료도 포함시키고 매입 하약료도 포함시키고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다음 10번 문제 볼게요. 자, 10번. 우진 상사의 기말 재무상태표에 계산되어 있는 미지급된 보험료는 만원이고 기초 미지급된 보험료는 없습니다. 이 문제는 말장난 친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만 해석을 한번 해보면 기말에 아직 내가 부채로 빚이라 할게요. 빚으로 갖고 있는 것이 만원을 내가 아직 보험료를 못 냈어요. 그런데 단기 발생되어서 손익계산서에 기록되어 있는 보험료는 4만원이래요. 4만원의 보험료가 발생되었는데 내가 얼마를 지급했겠죠? 단기 지급한 돈을 뺀 나머지가 만원이다. 그럼 얼마 지급한 거죠? 3만원이죠. 10번의 정답은 3만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얘를 회계적인 어렵게 문제를 푼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미지급 금 해도 되고 미지급 비용 해도 되는데 미지급금은 붙이니까 오른쪽이 플러스죠.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풀이하는 것은 비추 회계적 해석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는 플러스니까 여기가 기초, 여기가 단기. 요거 조금 이따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기말, 여기는 미지급금이 나가는 거래 또는 미지급금이 어디에 오는 거래? 차변에 오는 거래.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상대적으로 보통 이제 기초나 기말을 해석 잘 하지 않는데 얘는 또 혹시 해석하기 어려우면 미지급금이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미지급금이 차변에 오는 거래. 오르죠. 대변에 오는 거래.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미지급금이 대변이라는 말은 분개했을 때 대변의 미지급금이 되는 거죠. 얘는 차변의 미지급금이니까 차변의 미지급금 이렇게 쓰시면 돼요. 미지급금 이 차변에 오는 겁니다. 미지급금 이입니다. 에가 아니라 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에 만약에 현금이 들어온다면 얘는 결론적으로 지급한 돈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갚은 겁니다. 갚았다고 볼게요. 또는 지급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여기 문제에서 지급이니까 미지급금이 대변에 오면 여기 뭐 상품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상품은 미지급금이 아니죠. 상품은 미지급금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죠? 이제 재고자산 이외의 거래. 재고자산 이외의 거래니까 뭐 비품이라고 쓸까요? 비품을 사고 미지급금이 됐다. 뭐 이런 즉 단기의 발생금액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합니다. 단기의 발생금액. 이렇게 했을 때 숫자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제 기말에 남아있는 미지급금은 만원이고 이 말이에요. 손익계산서에 있는 보험료가 단기 발생금액이 4만원일 때 이 이야기입니다. 기초 미지급된 보험료는 없으니까 얘는 0인 거죠. 이렇게 풀이를 한다면 대변의 값은 4만원이고 차변의 값은 4만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급한 돈은 얼마가 된다? 3만원이 지급한 돈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좀 어렵게 푸는 문제입니다. 나중에 이런 유형의 문제가 회계 1급의 원가에도 좀 나와요. 근데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고 거기도 이렇게 풀으라고 제가 이야기 안 해요. 이렇게 풀면 오히려 더 어려워요. 그래서 풀 때는 그냥 언어 능력으로 푸시는 게 더 나아요. 그냥 읽어보고 느낌으로 푸는 거죠. 미지급된 것이 만원인데 결론적으로는 보면은 4만원이 발생되었으니까 3만원 지급했네. 이렇게 푸는 것이 훨씬 빠르고 훨씬 느낌도 좋죠. 실제 실무에서 어떻게 이렇게 다 계산 다요. 그래서 80번을 이렇게 푸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